이렇게 3대 지수의 이 같은 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증시는 이미 지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이미 바닥을 찍고 강세장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 바닥이었는지는 언제나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 주가를 보고 확인하고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증시가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선 메타 플랫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증시 상승세는 일부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S&P 500 기업 가운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기업의 비중이 무려 78%예요. 이것은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증시가 한참 고점을 향해 올라가던 21년 9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상승 종목의 비율을 랠리의 폭이라고 하는데 이 랠리의 폭이 넓을수록 시장도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골고루 오른 만큼 지수가 특정 업종의 하락에 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2일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로 달성했어요. 말씀을 드렸었죠.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기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또 하락 중에서 3월 달에 상당히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장기 하락세의 상승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기술적 지표의 강세를 증시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어요. 증시 하락세 가운데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KKM의 파이낸셜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킬버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지난해와 다른 환경에 접어들었다고 말을 하고 증시가 계속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오펜하이머의 기술적 분석 팀장이에요. 아리 와일드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성장주 주도로 많은 종목들이 증시 반등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새로운 강세장의 보증마크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 들어 테슬라 86%, 2배 가까이, 엔비디아는 55%, 애플은 21% 급등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투자하는 미국향의 ETF 종목들도 다들 20몇 %씩 평균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통신 서비스업과 재량 소비업, 정보기술업 올 들어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수익률이 좋았던 유틸리티, 헬스케어, 소비필수업 등 방어업종은 올해 랠리에서 조금 소외된 상태예요. 강세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가가 오를 때 팔지 말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사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과 금융업, 기술업이 앞으로 또 유망하다라고 또 추천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세장 진입 확신 못하는 또 이유를 보면 물론 증시가 바닥을 쳤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전문가들 적지 않게 있어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해서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고 있다면서 현재 시장은 검증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랠리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시장이 이 수준에서 버티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아직은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랠리에 동참하는 종목이 늘어난다는 점은 역으로 보면 증시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올랐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VIX, 지난주 1년 이상 만에 최저치로 내려간 데 대해서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점도 시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VIX, 이 변동성, 즉 공포지수가 지난해 10월 30m로 떨어진 후 지난 1월 20일부터는 내내 20m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EP웰스 어드바이저의 포트폴리오 전략이사 애덤 필립스는 증시가 향후 몇 주간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통화긴축이 계속되면서 랠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의 이야기는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시장을 예측하리란 그 누구도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장기 투자 마인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은 시장의 분위기에 특히 휩쓸리면
우리가 세워놓은 투자 전략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조금씩 계속 ETF 같은 시장 전체에 수량을 늘려나가면서 투자하는 방법. 여기에 조금 더 수익률 높게 구성을 하려면 떨어진 날은 또 조금 많이 사고 상승하는 날은 좀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정도 다 잘할 수도 있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둔화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시장의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대는 기대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너무 희망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절망적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희망적이든 절망적이든 주가가 상승하든 오르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꾸준히 향해서 나가면 돼요. 한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죠? 하루하루 주가와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잘 참고해서 안전하게 수량을 모아가는 것, 장기 투자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